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인 로보틱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4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조호진 탑기온뉴스 대표와 함께 분석 전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2일 첫 거래일이었죠. 이때 이제 상한가 치고 맞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장중에 보니까 23만 5,5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2월 31일 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제 추가로 이제 매수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1월 1일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그래서 1월 25년도 첫 번째 거래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 이제 오늘도 계속 쭉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사실은 물론 이제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뭐 가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출이나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61% 정도가 이제 반도체고 삼성전자 아무래도 반도체로 더 이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로 대단한 회사가 그리고 사실은 뭐 재작년부터 2년 정도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납품 못하면서 주가나 매출이 참 지지부진했는데 돌연 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왜 로봇 기업을 인수했냐? 이게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전에도 이제 지분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주 납품하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했는데 결국 납품하는 기업이 납품하는 부품이나 공정이 만약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면, 물론 개발할 수 없다는 게 어폐가 있긴 합니다. 왜 어폐가 있냐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최고의 인재들과 자원을 투자하면은 해당 납품 부품을 이제 자기나 스스로 개발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해당 기업이 꾸준히 납품하기 더 좋겠다. 근데 이 해당 기업이 삼성전자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까 지분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차피 납품을 한다면 납품을 해서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면은 차라리 이 회사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자. 그래서 5%, 7%,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인데 지금 보이는 차트는 처음에 투자했던 2년 전의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는 대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율이 이제 녹색을 표시가 됐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공정에 필수한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때 지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반도체가 사실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로 대변되는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있죠. 사람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이미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양산에 있어서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로봇이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외부의 로봇을 집어넣기보다는 유명한 로봇 기업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휴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는 뭐냐면 사람 같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 이런 어떤 사람 같은 로봇을 갖다가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어떤 연구팀이었는데 오준호 교수가 이제 그 회사를 창업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준호 교수가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로봇 산업의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차피 반도체 공장에 로봇 산업이 필요하다면 로봇이 필요하다면 그 로봇을 갖다가 아예 차라리 삼성전자가 그 계열사로 이제 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2년 전에 투자를 했다가 점진적으로 이 자신들의 전망이 맞다고 확신을 하면서 12월 30일 날 전격 최대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올라선 배경은 하나는 아까 양산에 필요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분 투자를 하자 이런 맥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로봇이라는 것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 쭉 깔려 있는데 이 로봇이 만약에 그 생산 라인에 깔려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자동으로 촬영한 다음에 이걸 외부로 유출한다면 이거 엄청난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사실은 차라리 믿을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이제 상당 부분을 또 중국 업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 로봇을 쓰느니 차라리 삼성전자가 자기네 계열사를 삼아서 그 보안 유출이 위험이 없는 그런 이제 산업을 하나 키워야겠다. 이런 맥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연말에 이제 최대주로 올라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이 없이 생산을 하는 시대는 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예,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소재가 된 듯하고 정보 유출을 또 막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말씀을 듣다가 막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인수해서 먼저 좀 움직였죠 이런 생각 갑자기 또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조라는 모든 이제 카테고리에서 동일한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정유섭 회장이 사제도 집어넣고 현대차도 이제 투자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격 인수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은 이제 정유섭 회장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기사에 나오기로는 이제 네 발 달린 로봇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비탈기도 오르고 내리막기도 오르고 야 되게 신기하다 이런 정도는 봤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제조업에 있어서 로봇 산업이 이제는 현장에 투입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유섭 회장의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래도 비교적 가격이 낮을 때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제 우리의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유섭 회장 입장에서 그거 외에도 본인이 이제 그 승계를 해야 되니까 정몽구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가져오려면 이제 그 세금을 상속세 많이 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잘 맞추면서 그 정유섭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고 아마 이제 올해나 뭐 빠르면 올해 정도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상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결국 제조업이라는 건 이제 로봇과는 이제 무관할 수 없는 시대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기업도 전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가 이제 빛을 발할 날이 좀 올까? 이런 또 기대에 찬 시선도 보내게 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시점입니다. 뭐 삼성전자 사실 여러 가지 좀 악재는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인수를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지금 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최대주주는 아니었거든요.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면 당연히 지분을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분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데 만약에 2023년이 지나서 25년이 1분기, 2분기가 지났다. 근데 레인보 로보틱스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는 24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전격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 날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상한가를 쳤는데 왜 그러면은 25년 1분기에는 로봇 관련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예측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가장 큰 모멘텀 무엇이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19일 날 현지 시간으로 1월 19일이고 우리나라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로봇의 중요한 모멘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다가 이해하실 때 하나의 전기차로만 이해하시면 테슬라의 주가를 갖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지금도 오늘도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이렇게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PER이 한 43 정도 27년도 영업이익을 끌어들였을 때 PER이 43이라는 것은 현재 전기차 영업이익만큼 PER이 43이 해결이 안 되고 테슬라는 전기차인 동시에 또 하나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페이팔이라는 이제 그 지분 인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걷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에도 능숙했기 때문에 그 테슬라에 대한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동시에 보고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건 단순한 레이더를 쏘고, 뭐 라이더를 쏘고 이런 것도 더 벗어나서 수많은 데이터를 집대해서 한 다음에 거기서 최소한의 사고를 갖다 줄여야 것이 또 하나의 자율주행차 빅데이터라는 어떤 그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테슬라의 중요한 정체성이 화면에 나온 대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기도 했지만 이 많은 공장에 사실 통상적인 제조업체라면 수백 명이 정도 깔려야지 공장이 돌아가는데 불과 2명, 3명이 일하고 있어요. 상하이 그 테슬라 공장이.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 자동화를 하면서 로봇을 갖다가 심는 것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원가 경쟁력이 기존에 있는 전기차 완성차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4년의 어떤 전략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제 가격을 후려칩니다.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야 니네가 가격을 계속 높여도 독점이다 보니까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왜 가격을 왜 후려치느냐?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하는 거를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격을 후려쳤어요. 후려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느냐? 로봇으로 기반한 자동화로 기반한 생산 원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후려칠 수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공화당에 배팅을 했죠. 엄청나게 배팅을 했죠. 만약 잘못됐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한테 배팅을 한 결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강요로 사실 내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의 많은 규제가 뚫릴 것이고 여기에 테슬라로 기반한 로봇 산업 역시 여기에도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는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된 이제 1월 벌써 오늘이 6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봇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기정사실이다 보고 삼성전자가 12월 31일 부랴부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일단 일부 인수하면서 그 최대주로 올라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하나 지나갔는데요. 그 12선 탄원 사태를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꼬꾸라지고 막 어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된 주식은 지난 1개월 동안 주가를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뉴로메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 이런 주가들이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한 트럼프 정부가 임기가 시작된 것을 다가오면서 이 반영된 기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 하나 두산 로보틱스만 주가가 좀 안 좋은데 이유는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일론 머스크 그 CEO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라고 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비용 절감해서 하는 뭐 나름의 그런 전략이 또 있어서가 맞습니다. 아닌가 예, 이런 예. 생각도 들기도 그렇죠. 했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올해 성장 동력도 로봇으로 삼겠구나 그런 부분도 잘 우리가 또 한 축으로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코오롱 티슈진이네요. 예, 예. 보니까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 7%대 강세고 시가 대비 시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 대상이 최대 주주가 코오롱이거든요. 예, 예. 여길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는 소식 때문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유상증자를 좀 이렇게 그 일반론적인 먼저 설명드리면 유상증자라는 건 이제 주주를 대상으로 내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내 자금이 필요한 것에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유상증자가 있고 이번에 코오롱 티슈인 것처럼 특정 주주를 갖다가 상대로 유상증자 이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런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들 입장에서 내 돈이 안 나가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가뿐하기도 하고 저 친구가 마음껏 자기가 전에 부담하겠대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나의 어떤 주가가 일부 희석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 최대주주인 코오롱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어떤 회사고 그리고 코오롱은 왜 여기에 이게 뭐 4억도 아니고 441억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으로 유상증자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한 2017년도마다도 엄청난 어떤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회사였습니다. 뭐냐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갖고 있던 그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기가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도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면서 코오롱 티슈진이 사실은 상장 폐지 위원까지 갔었죠. 네, 그게 인보사 사태죠, 그게.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보사 사태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사라는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왜 그러면 상장 폐지까지 갔느냐? 인보사 사태 핵심 무엇이냐면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물질로 이제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임상 1상, 2상, 3상을 밟았고 다 끝났어요. 임상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제 제보가 들어왔냐면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에서 실시한 물질과 식약처로 나는 이런 물질로 이제 그 치료를 할 것입니다. 얘기했던 식약처의 보고한 물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식약처 입장에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이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똑같은 물질로 임상을 해야지 왜 다른 물질 임상을 했느냐라는 거 조사했더니 실제로 다른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적시한 물질과 코오롱 티슈진 임상한 물질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발 대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그 인보사를 갖다가 그 결국 이제 그 허가를 것을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이제 인보사의 임상 취소한 것은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원이 그건 식약처가 제대로 결정된 것다라고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코오롱 티슈진이 야 니네가 왜 경영진 상대로 니네가 왜 고의적으로 그 두 개의 물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적시를 해서 보고를 했느냐. 이 민사소송, 이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2심까지는 코오롱 임원들이 무죄로 판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고의성이 없다라고 무죄를 판결이 났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한 실수로 이제 입으시면서는 인지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식약처에 보고한 물질과 실제 임상으로 진행된 물질이 다르다는 것은 니네 잘못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임상을 갖다가 이제 그 3상 통과한 것을 취소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영진이 야 니네 이거 가지고 주가 올라갔으니까 니네 책임을 져. 이거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는 다 무죄를 났어요. 그래서 3심은 진행 중인데 이 가는 좀 약간 황당하긴 하지만 현재로는 이제 동일한 상황, 현재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코오롱 티슈진이 한국도 그렇지만 원래 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3상이 이제 환자 모집이 다 끝났고 결과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한 2년 정도가 걸릴 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가 그 인보사에 대한 어떤 그 허가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그 진행 중인데 현재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44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임상이 다 끝났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니 최대 주주인 코오롱한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코오롱이 봤을 때 이거는 미국 FDA 임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코오롱 입장에서 지분법 평가액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코오롱이 승낙을 해서 440억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약처에 알려주기로 한 게 이제 연골 세포였는데 사실은 태아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였다. 예, 이게 그렇죠. 이제 드러나면서 거의 뭐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이를 모면을 했다라는 예, 예. 부분이고 어쨌든 뭐 지속적인 좀 논쟁은 국내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식약처에 신고한 물질과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임상을 진행한 물질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 효과가 좀 동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못 기술했는지 어처구니 없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식약처에서는 그 대법원에 그러니까 결국 판사 사법부에서 판결한 내용은 뭐냐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한 물질은 처음에 임상 1상이나 2상이나 3상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데 다른 물질로 기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관계자들에 대한 그 형사소송 기소는 다 무죄로 났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약효는 난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로 기술했지만 약간 어처구니 없는 실수긴 하지만은 코오롱 티슈진이 내놓은 인보사의 약효 자체는 우리나라 FDA가 우리나라 식약처가 사실은 이제 검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물질의 기술이 다르지만은 동일한 물질로 다 임상은 다 통과했기 때문에 어쨌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건 이제 인보사의 약효는 중요하고 유효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식약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FDA도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 입장에서는 441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공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FDA가 승인하기까지는 아마 2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모든 환자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 또 주가가 출렁거리겠지만 어쨌건 코오롱 티슈진에서 많은 분들이 딱 인식할 때 아니 식약처의 그 보고한 물질이랑 실제로 임상 물질이 달라? 이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관이네라고 인식했던 것에서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약효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통과를 했으니까 미국 식약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 적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었으니 임상 통과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렇죠. 받으면 되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 치료 효과를 갖다가 딱 검증을 했었죠. 네. 그리고 현재는 미국 FDA에서도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예.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 하나만 좀 남겨주시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바이오나 제약에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뭐냐면은 사실 너무 많은 이제 단계와 용어가 전문적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그 각 기관마다 그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가 우리가 임상을 실시하겠어요라고 하는 것도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임상을 실시하겠다는 거는 어떤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건 미국 FDA건 그걸 증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임상을 실시하겠다는 것만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보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하다가 또 임상이 중단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약효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약효가 나왔지만 경쟁사보다 약효가 별로
우월하지 않으면 또 중단하기도 하고 또 미국 FDA가 약효가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 내기도 합니다. 이게 다채롭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 보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것을 팔았을 때 얼마만큼 동종 이미 최초의 약인지 이번이 다른 어떤 시판된 약인지 이거를 구별하시면서 시판되는 약이 없다면 이제 바로 이제 시장에 가치가 있겠지만 경쟁 약품이 있다면 경쟁 약품에 얼마만은 이제 시장에서 잠식할 수 있는지 이거 동시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온 거는 12월 2일 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날 이제 그 11월 29일에 나왔고 12월 2일 날 거래일에 이제 코론 티슈진의 이제 주가 올라갔던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출렁거릴 텐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를 여유 있게 보시면서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슬쩍슬쩍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미국 FDA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한 1,000여 명 넘는 환자 모집 그 투약도 완료가 됐다고 완료했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2년간의 추적 관찰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건 우여곡절을 보였던 코오롱 티슈진인데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심정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한 대담 삼성전자 레인 로보틱스의 이슈와 코오롱 티슈주인 분석까지 함께했습니다.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